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각자 중요한 게 다르겠죠.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다르지 않고 각 사람이 각자에게 중요한 게 다르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죠.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건강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각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택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건강하게 사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일단 어떻게 올바르게 사고해야 되는 것이냐면 나의 건강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올바르게 사고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단 첫 번째가 나의 건강은 나한테 달려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 건강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건강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면요. 우선 내 건강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건강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 건강은 병원이 해결해주는 무언가이다. 내 건강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 건강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달려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 건강을 책임지는 건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으로서는 내 건강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사고란 그럼 무엇인가? 올바른 사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은 외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다. 어떠한 것이다. 그럼 나는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신다면 내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 방식이냐 하면은 일단 느껴야 될 거예요, 아마.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아, 이것이 진짜 맞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겠죠. 그럼 그 진짜 깨달음이란 어디서 오는가? 말한 것처럼 직접 느끼는 것에서 직접 체험하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게 될 때 그거를 직접 사용해보고 아,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하고 느꼈을 때 직접 느꼈을 때 하고 직접 보고 체험했을 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의 작동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작동 방식을 바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해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결국에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외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부에 달렸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핸들을 쥐고 있구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이 몸을 올바르게 작동해 본 체험이 있게 될 때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이끄는 방식으로 직접 사용해 본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을 터득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직접적인 감각을 터득했을 때, 이게 맞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몸을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든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이 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시행착오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하면서 점점 이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사용해보면서 이론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직접 컴퓨터를 몇 번 사용해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잖아요. 수영도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직접 해보는 것. 자전거도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직접 자전거를 타봐야지만 이렇게 자전거는 타는 거구나,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터득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몸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결과가 부정적이고, 올바르게 몸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요.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점점 올바른 우리 몸의 사용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사용 방식을 알게 되면 넌센스 문제처럼 넌센스도 알기 전에는 너무나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답을 딱 알게 되면은 너무나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사용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갈피를 못 잡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다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 오면은 아, 이 너무 단순한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직접 느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우리 몸의 사용 방식은 세상과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진행이 되는 어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하는 상태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계속해서 순환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몸에 주어진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숨이라는 거예요. 숨은 계속해서 순환하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것이 우리 몸을 채운 다음에 다시 내보내요.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우리 몸을 채우고 다시 내보내요. 계속해서 순환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계속해서 순환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를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보를 듣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정보를 내보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보라는 게 가장 단단한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느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숨 쉬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정보를 내뱉고 다시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정보는 무엇도 가장 강력한 정보는 물체였더라고요.
어떤 현실이었더라고요, 현실.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말로 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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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멈춰요? 말로는 못 멈추죠. 말로 못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정보보다 물체가 더 강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보의 순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숨의 순환이었구나.